이 산업의 성장을 놓고 찬반, 이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겁게 이 현 시점에서 벌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는데요. 2025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 관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신 저자를 직접 모셨거든요. 오철 상명대 교수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오철 교수입니다. 교수님을 제가 사실 기술 혁신 관련해서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오랫도록 고심하고 연구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전기차는 사실 현재 수준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캐즘, 그러니까 성장 그 기에 있어서의 잠깐 정체되는 잠시의 구간인지 아니면 사실 현실적으로 그거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왜 전기차가 성장했냐부터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전기차가 결정적으로 성장한 것은 2018년에 EU 집행위원회가 규제를 하나 걸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뭐냐 하면은 그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결정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테슬라 정도 그 전기차를 만들었고요. 몇몇 스타트업들에서 전기차를 만들었고 중국의 BYD는 워낙 유명한 데니까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죠. 근데 2018년 이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드는 자동차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가 폭발했겠죠. 뭐 그래서 2017, 18, 19, 20 가장 최근까지 전기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전기차 업체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엄청 돈을 번 건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1% 정도 줄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전기차 판매량은 한 68% 정도가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사실 두 가지 큰 계기가 있었죠. 최근에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입니다.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전기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전기차를 타는 게 맞아? 난 사실은 의문이 들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의 경제 스태프들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환경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는 맞는데 이게 과연 이산화탄소 배출해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되면서 그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거죠. 하나는 진짜 이게 위기의 시작이다. 혹은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캐즘이야라는 거죠. 캐즘이라는 개념은 제프리 무어가 본인의 책에 썼던 건데 기술이 발전하는 중간에 일시적인 정체기. 다만 2025년이 이거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던 중에 그냥 잠깐의 정체기. 맞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정체기다. 그 이유를 벗어나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대세적인 상승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기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며 트렌드다라는 쪽으로 본다면 현재 위기가 일종의 캐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게 맞을까요? 사실은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의 관점을 제가 들어봐도 돼요? 처음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던 계기를 말씀드린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 산업이 기존의 자동차 내연기관처럼 꾸준히 성장을 해서 일종의 정체라면 캐즘으로 보기 타당하죠. 하지만 전기차 산업이 최근에 2018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말씀드린 대로 EU 집행위원회의 규제 탓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가 없어지면 글쎄요. 현재를 캐즘이라고 보기엔 조금 다시 말하면 1, 2년 후에 다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라고 보는 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서두에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여쭤본 거는 이 흐름을 누가 완전 기조적으로 바꾸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이 흐름이 어쨌든 전제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맞습니다. 부분이. 그러니까 제 그런 말씀은 부분에 뒤에도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전기차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예, 전기차가 과거에 2018년, 19년, 20년에 보였던 폭발적인 성장처럼 그렇게 이어진다. 잠깐의 캐진기를 거쳐서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네. 산업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캐즘의 그걸 우리가 캐즘이라고 부른다면 그게 6개월, 1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네. 상당 기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7, 8년에 지금 이 축약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를 우리가 지금 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이 구간이 지나더라도 네. 그 7, 8년만큼의 퍼포먼스가 비슷한 기간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긴 대단히 어렵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7, 8년에 축약된 폭발적인 성장을 오히려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도 네. 좀 엿볼 수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작년에 사실 배터리가 순환기를 겪었잖아요. 뭐 네네. 화재도 나고 네. 그래서 뭐 중국산이냐, 네. 뭐 한국산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도 붙었는데 네. 이 중국 배터리랑 비교를 했을 때 이 K 배터리의 기술력이 정말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네. 부분들을 네.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지요? 네, 일단 중국산 배터리가 저희보다 싸요. 네. 네,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있습니다. 그 EV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체 점유율을 보면 중국산이 한 6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데요. 물론 뭐 저렴한 가격이 경쟁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뒤에 아마 질문에 그건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사실 그 저변에 있거든요. 뭐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보조금은 우리 기업들은 거의 받지 않은 편들이고요. 자, 어쨌든 그 기술력으로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면 사실은 뭐 기술력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시간이 1시간도 넘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 영역으로 본다면은 우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같은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그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네. 객관적인 지표가 이제 특허예요. 예, 특허인데 그 국적별로 특허 출원 동향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중국은 사실은 중국에 많이 낼 테고요. 한국은 한국에 많이 낼 테고 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사실은 입증을 하려면은 그 국의 출원 점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에 중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점유율을 보는 게 그 국외 특허 점유율이라는 건데 예. 전기차 배터리의 국외 출원 점유율을 보면은 놀랍게도 전반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 네. 예,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좀 수치적으로? 수치로 보자면은 저희가 한 35% 전후 네. 정도 되고요. 한국이요? 중국은 사실 한 자릿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 차이가 놀라운 나네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기술력으로 보면 특허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고요. 업체상으로 이거를 다시 소팅해 보면은 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전 세계 1위입니다. 국외 특허 점유율이요. 그리고 놀랍게 삼성 SDI가 전 세계 2위입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인 기술력으로 보면 저희가 중국 배터리보다도 사실 한 수 위예요. 위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은 굉장히 쌉니다. 막강한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있죠. 기술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K 배터리사들이 경쟁력을 중국보다는 한 수 보이고 있다. 위입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볼 것은 그 중국 업체들이 네. 그 말씀하신 저가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국 시장을 막 최근에. 문을 두들기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이 행보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뭐 그들은 당연히 뭐 시장 파이를 넓히려고 들어오는 거겠지만요. 이게 한국에서 소위 쉽게 말해 먹힐까? 요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그 배터리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네.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네. 문제는 중국인데요. 우리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에서 못 팔아요. 이유는 대단한 규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교묘한 규제들로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에 못 팔도록 중국 정부가 여러 조치들을 취해놓고 있죠. 자국을 보호하기, 자국 기업들 보호하기. 그럼요. 반면에 우리들은 그런 걸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국은 이미 배터리 산업 양산을 위해서 어느 미국 조사 결과거든요. 추정컨대 한 100조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했어요. 네. 우리 한국 정부는 지원을 안 했다고 봐도 되고요. 기업들 자생적인 기술로 저희까지 올라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산 배터리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를 한국 정부도 사실은 막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원래 무역이라는 건 공정무역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편이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사실은 부과를 했어야 되고요. 근데 너무 쉽게 열어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배터리들은 중국에 거의 진출을 못하는데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 아주 굉장한 모든 지자체들 그 다음에 중국 산업부 해가지고 교묘하게 여러 조항들을 넣어서 한국 배터리가 중국의 설당을 완전히 없앤 상태인데 글쎄요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뭐 비아디 같은 걸 너무 쉽게 열어주지 않았나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아마도 근원적으로 불공정 무역이라는 이슈에 아마 직면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얘기지만 네.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산 가격보다 해외로 수출할 때는 동일한 가격이거나 아니면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들어온다. 근데 중국은 종종 수출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불공정 무역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비아디 한국 진출은 글쎄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불공정 무역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제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는 이 시기를 우리 업체들은 그러면 어쨌든 자생하느라 노력했지만 네. 더 강해지려면 어떠한 채비를 해야 될지 이 고난의 시기를요. 네. 네. 질문 아주 소중한 질문인데요. 제가 조금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불확실성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우리가 사실은 불확실성이라고 봤던 요인들이 알고 보면은 불확실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의 공약을 보면 이미 모든 공약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약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분석을 해보면 불확실성이라고 보이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 이미 선 반영돼서 녹아들었다라고 사실은 보는 게 보면 맞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공약을 자세히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죽이겠다, 전기차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다는 게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산업을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늘 보조금을 줬잖아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의회에 들어갔다 나온 발언이 있죠. 보조금을 없애는데 나는 찬성한다. 사실은 알고 보면 테슬라는 막강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놀랍게 미국에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스타트업 업체들을 다 분석해 보면은요. 물론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만들지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안 받으면 적자예요. 테슬라만 유일하게 흑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트럼프 산업, 트럼프 2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인이 증가했다.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긴 어렵고요. 사실은 심플합니다.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완성체 업체들은 보조금을 전제로 깔지 말고 하면 돼요? 그럼요. 보조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세계는 트럼프 제2기의 4년에 우리의 업체들은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검승부죠. 기존의 전기차가 왜 팔렸냐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규제로 생긴 산업이었고 그 규제를 해결하고자 사실은 EU 집행위원회에서도 모든 보조금을 주고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 보조금을 삭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에 상응하는 것만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코스트를 낮추든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좀 그럼요. 갖출 수 있는 예. 기술력을 아니면 확보하든가
전기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사실 1순위 목표는 간단해요. 중국 정부와의 정부가 아니고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도와주는 것만큼 절반이라도 우리 기업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군분투해서 현재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거의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즘일 수도 있고 산업의 위기의 시작일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의 반의 반이라도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저희가 여쭤볼게요. 2025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2017년부터 꾸준히 나오는 책입니다. 이번에 저자는 전체적으로 33명이 참여했고요. 보통 경제 대전망을 쓸 때 혼자 쓰거나 아니면 3-4명이 쓰는 경우 있는데 33명이면 아마 국내 최대의 저자들이 영혼을 갈아서 받은 책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카페에서 한 1시간 정도 집중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기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있습니다. 제가 기술을 했고요. 그 안에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끝으로 독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항상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신문을 통해서도 하고요. 근데 항상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요즘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소스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좋은 번역기도 많으니까 객관적인 소스를 찾아서 어디에 돈이 몰리고 어디에 투자되고 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은 소스를 찾는 노력도 중요하고 그 소스가 다시 한번 객관적인지 검증하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이제 미래를 책임지는 이 돈과 굉장히 직결이 되고 나의 노후와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교수님을 포함해서 총 33분의 이 저자께서 2025 한국경제 대전망에 이러한 소스들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수치들을 좀 녹여놨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꼭 그 책을 통해서 도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오늘 굉장히 시각과 관점의 전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교수님 네. 개인적으로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돈 벌기 어려워요. 노력하시는 만큼 그 성과가 있을 겁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